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허이진 연구원께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3년의 기록을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3년이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되는 저희 센터가 만드는 21년째입니다. 21년째의 어떤 기록화의 작업들이 최근 3년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주신 게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좀 마음 아픈 게 1인 체제를 극복해서 최소한 2인 체제로 가자, 이런 표현이 21년 동안 지역학에 대한 부산학의 센터가 가져왔던 그런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센터장 1인에 연구원 1인이 초기에 저희들이 만들어질 때는 센터장 1인에 그래도 박사급 연구원이 2명이 있었던 센터가 지금은 센터장 1인에 지원하는 인력, 공동 연구 인력 1명, 2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초기에 1억 5천, 2억이었던 게 지금은 8천만 원으로 깎여 있고 7천 몇백만 원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 준비를 해서 뭐 포럼도 한 번씩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진행해 오는 걸 보니까 아쉬움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카이브를 할 때 플랫폼 기능들을 같이 좀 만들자고 해서 같이 작업을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은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만 얘기하셨는데 부산 대표도서관, 지금 이제 저기 사상구에 있는 대표도서관에 가시면 아카이브 코너, 부산학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요. 그걸 보면 이제 지역에서 대표도서관이 가져야 되는 지역의 어떤 그 기록물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또 지역에 발신하고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의 끝에 부산의 기억, 메모리라는 표현이 아니고 아카이브 이름을 부산의 기억이라는 어떤 표현을 써서 약간은 조금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걸 만드셨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저희들 나중에 토론회도 하시겠지만 기획위원들도 계시고 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가야 될 부산학 또는 부산의 지역학의 어떤 관심의 어떤 역할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보이는 장면이 부산 일부도인데 아까 허이진 연구사께서 보여줬던 것이 부산 시청의 자리입니다.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보는 이 장면에서 저쪽 편에 있었던 아까 역으로 찍어서 보여줬던 부산시청으로부터 보였던 장면이거든요. 그 뒤편이 이제 요 장면인데 일부도의 모습이 그때의 모습과는 다르겠죠. 그죠? 다르지만 이렇게 이제 창고 하나 덩그러니 있고 허벌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가지는 게 큰 의미를 가지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오늘 제가 얘기해야 될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출발이기도 하고요. 피란수도 부산유산에 9개 유산이 있습니다. 9개 유산 중에 저희들이 개항을 통해서 들어왔다고는 되어 있지만 1950년 한국 전쟁기에 군수물자뿐만 아니라 유엔군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 들어왔던 상징적 공간인데 여기를 가보면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부산시는 간혹 저 빈터에 개발 좀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개발 전에 보존 관리의 어떤 원칙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이 일대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유물적 관점에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제 켜가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졌을 때부터. 아쉽게도 지금 당시에 부산역이 요 옆에 있었는데 화재 이후에 옮겨갔던 그 물자가 수송되었던 레일이 있었는데 레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좀 다 뜯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밤에 가서 좀 심자 그렇게 해서라도 좀 기록을 좀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만 보면 굉장히 황량해 보이는 기록이지만 이것이 이제 2026년이 되면 저희들 부산이 개항 150주년입니다. 가장 최초로 개항을 했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의 장소가 사라지게 되고 그 기록이 묻힌다 그러면 인천이 소시탐탐 노리면서 인천이 개항 도시로서의 어떤 제1의 개항 도시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천을 가보시면은 제1호 무슨 근대 유산들을 굉장히 많이 지정해 놓고 있거든요. 짜장면도 본인들이 1호라 그러고 뭐 1호 박물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부산을 넘어서는 인천은 그런 외국과의 어떤 무물적 교류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설치하려는 이민청을 인천이 가져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 인하대학교 하면 인천과 하와이 교민들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지어진 학교가 인하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가치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물적 교류나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크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지역학으로서 또는 부산이 가져야 될 어떤 부산의 정체성이나 정신을 가져가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부산연구원에서 이걸 하느냐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20년 동안 받았습니다. 중간에 없애라. 아까 중복성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서 만든 용어가 정책인문학입니다. 정책연구기관에서도 인문학적 베이스가 없는 정책이라는 것은 공허한 어떤 모래알을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삶과 그 삶의 정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을 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지속 가능한 정책들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문학을 하지만 정책 인문학을 추구하고 있다. 이건 어디에도 없는 용어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제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정책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효과, 정책적 어떤 발현성들이 왜 인문학이 연구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여주는 장면으로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정책 인문학으로서의 부산학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학은 80년대 후반에 이제 뭐 여기 김용규 교수님 계시지만 80년 후반에 87년도 체제가 전환되면서 지역의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들이나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뿌리 있는 학문적 정신을 가져가야 되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 연구회가 88년에 결성이 되고 지역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연구를 지역적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지역 연구자 모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성되어 왔던 그 뿌리들이 지금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신들을 가지고 시작할 때 뭘 시작해 볼까 해서 이제 했던 게 90년대 이후에 목록화 작업을 합니다. 보시면 동남원에서 돈을 줘서 부산그 문헌 목록집을 만들었고요. 94년도. 부산연구원에서 이제 98년도에 간행물을 만들고 민족문화연구소에 2001년도에 부산연구원 목록집을 만들어냅니다. 부산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아본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뿌리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던 것들이 문헌과 사료 연구를 넘어서 이제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부산학 연구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름과 학을 붙여서 시작되어지는 것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93년도 공식적인 저희들이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모교 포럼. 그래서 여기서 모교 학술회라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에 부산대학 김성국 교수가 부산학을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국제와 지방의 시대에 걸맞는 부산 발전의 새로운 논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사적 형성 과정과 현재적 관계를 분석하여 부산의 특성과 정체성을 발굴하고 미래 부산 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논리를 공급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이라고 붙이니까 또 연구 방법을 또 논의하고 학으로서 정립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절차들이 필요하다 해서 부산 연구와 부산 스타디라고 하는 부산 연구와 부산을 같이 쓰면서 이제 일종의 이런 거부감 없이 혼용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년이 지난 이후에 저희 연구원에서 포럼을 개최해서 부산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논의했을 때 그때 모였던 초기에 주창하셨던 분들이 동일하게 좀 더 탐구돼야 되겠다고 결론을 못 내리고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 왔고요.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부산학이 갖고 있는 것들, 지역 문화에 관련 관심에 대한 통로로 기대가 되어서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학으로서 어떤 부산학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또 제가 생각하는 부산학의 어떤 일반적 과정은 일상 또는 일상생활의 그 새로운 어떤 동질화를 요구하는 것부터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그 지역만의 독특한 특색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거는 뭐 하루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산학이라는 것의 특수성은 부산 그 자체의 특수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지역학의 한 갈래로 인식하고 부산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과 연구이고 부산 사람과 문화의 세계 흔적들을 발견해나가고 이해하는 것이 부산학의 1차적 목표이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산학에 대한
학술 총서의 발간 작업들도 했고 부산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보다 더 쉽게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대중서를 만들어서 보급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뭐 일상생활의 어떤 뭐가 부산학이라는 부분들은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저희들 공간적 특성들이고요. 그래서 보다 더 과거의 전통이나 고유성에 대한 연구들보다는 현재의 문화, 특히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주목한 연구들을 많이 해왔다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내부의 이질적 시간과 공간, 문화에 대한 실정적 현장 연구를 통해서 내적인 통합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들을 많이 다루어왔다. 그리고 직접적인 미래의 모습을 그려내가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다. 그리고 연구들을 대중적인 수준에서 기술하며 지역사회에 소통하고자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해왔던 부산연구센터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학문적 체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성장들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피란수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산학연구센터를 가운데 놓고 신라대학교, 민학회,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연구원, 인문학 플러스 연구, 외국어대학 국제지역학연구, 민족연구소, 경성대 한국학연구소, 국립부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등등이 생기면서 다양한 지역 협력 연구기관들이 탄생을 합니다. 뭐 이런 네트워크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정책인문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근거가 이런 것들입니다. 부산의 산동네 연구를 저희들이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 했는데 그 2년 뒤쯤 어느 분이 부산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분이 그 책을 들고 와서 저희들이 보여주면서 부산의 속살과도 같은 이런 공간에 대한 연구가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안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발간을 했는데 그냥 넘어갔죠. 아, 그거 괜찮은 얘기네요. 부산의 원도심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고 부산이 살아왔던 삶의 공간을 구성해 볼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삼복도로 르네상스였고 이게 2013년도에 도시재생특별법을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졌던 한 권의 책이 산동네가 왜 중요한가를 인식시켰던 그 발간물이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로 이어져서 지금껏 이어져 왔던 원도심 부활의 어떤 신호탄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부산의 길을 잃다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음식 이런 걸 내니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당시에 앱 개발을 하기 위한 교재가 필요한데 부산에 대한 교재가 없었는데 부산의 음식이라는 책과 이런 것을 통해서 콘텐츠 산업 앱을 발간하는 교재로 써서 그걸 앱을 만들어냅니다. 식당을 찾아간다니 부산의 음식을 소개하고 지도화해서 만드는 것들을 해서 콘텐츠 산업의 어떤 흔히 말하는 우리 원소스 멀티유즈의 어떤 근거가 되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에 부산학연구센터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책자를 가지고 활용하기 시작하는 것들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중에 우리 토론도 하실 장현정 대표 있지만 부산 독립문화를 말하다는 책을 만들어서 부산의 청년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청년 정신에 대한 것들을 자기네들의 기록으로 만들어서 쓰도록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독립문화를 말하다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마이너리티 또 다른 부산의 힘이라는 것들을 만들면서 부산에서의 부산 청년 예술 문화 프로젝트를 2011년도에 하고 그것을 힘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청년문화위원회라는 것을 조례를 통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청년문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2015년도가 지나면서 뭐로 바뀌었냐면 일반적 청년의 문제로 바뀌면 청년위원회로 전환되는 계기였지만 부산이 가졌던 B급 문화, 좀 삐딱한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청년 정신을 담았던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활용해서 부산 청년 예술 수도 프로젝트 같은 걸 만들고 부산이 나아가야 될 새로운 문화적 어떤 힘에 있어서는 고급 예술적 지향의 문화보다는 B급 예술의 어떤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보이의 문화, 지금 우리 많이 하고 있는 청년 문화 기획의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만들어졌던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 인문화 그런 계기들을 가지고 봤을 때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것을 보면 지역학 연구자들이 어떤 발굴을 했지만 한 390여 명이 저희 연구원의 책자나 여기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적 연구 기반을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기획연구 93편 20편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여기 나오는
형태가 있었고, 부산 갈매기 야구 이야기는 근현대 역사관이 재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 특별전을 이 책을 매개로 해서 특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만든, 그래서 왜 정책 인문학인가 한 것들을 저희들이 좀 주장할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기획을 통해서 책을 만들어내고 읽혀지는 것을 넘어서는 단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양 정신에 대한 것들을 통한 뭐 낙동강 문학지도, 마리타임 부산과 같은 책을 통해서 부산의 항포구의 중요성들도 일깨웠고요.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지금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왔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란수도 부산유산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록적인 어떤 유산에 있어서의 산동네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산동네 얘기를 저희들이 했을 때도 50년 한국전쟁 이후에 부산이 제대로 된 도시 계획을 만들지 못하고 그것이 서민들의 어떤 주거단지로 만들어졌던 것들을 기억했었고요. 그러다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졌던 특성들을 2015년도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피란수도라는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임시수도적 부산이 아니라 피란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었던 피란수도 부산은 어떤 모습이었던가를 집어내고 그것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작업들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지역학의 뿌리가 인문적인 전통이나 뿌리들을 연구원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축적된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자들을 모아서 지금 10년째 추진을 해왔고 2023년도에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를 시켰습니다. 근현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의 어떤 모습에서 근대도시 부산이 가지는 가장 특징적인 것들을 끄집어내었고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9개 유산을 지정하고 이것을 세계유산의 잠정 목록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걸리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한 연구를 10년 가까이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연구원이 가지는 이런 저는 정책 인문학적 기반이 없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복도 레네상스 프로젝트도 10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프로젝트를 부산연구원은 해야 된다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기초가 끌고 올 수 있는 어떤 힘의 동력이 바로 인문학적 베이스에서 나타났다라는 거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초로 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왔고 그걸 통해서 기반을 가져왔던 것들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BDI 정책 포커스란 12페이지짜리 짧은 책 글 속에서 피란수도 부산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의 업무 담당자들이나 고위층에 가서 이것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세계유산에 등재시켜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해서 자체 연구를 시작한 게 기초조사 연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뿌리들이 그 기초조사 연구에서 나와 있었던 연구 목록 1000여 개가 되는 유산들을 찾아서 줄이고 해서 14개를 첫 번째 신청 작업을 시작을 했던 것이 2016년도입니다. 그게 이제 이어져서 해서 지금 작년에 세계유산 등재를 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일본은 최근에 뭐 문제가 되는 사도광산이나 근대유산에 대한 등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한국에 등재되어 있는 14개 유산 중에 대부분은 국보급 유산들입니다. 유일하게 근대유산, 도시의 생성과 같이 왔던 유산이 등재 목록에 올라가 있는 것은 부산유산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근대유산들을 많이 등재하자라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군산이나 다른 지역에서의 근대적 도시들도 동일한 형태의 유산적 보존 운동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발신했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언제 최종 등재가 될지까지는 저희들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속에 개발의 압력과 보존의 활용의 어떤 역할들이 지역에서의 갈등들을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더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부산학연구센터나 부산학 지역학의 어떤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옆에 있는 게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잠정 목록 등재 인증서입니다. 그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아무런 행사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올라간 걸로 아주 조용히 올라가 있다는 것만 현재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어떤 유산들에 대한 얘기들 오늘 아마 저희들 그
스티커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대중적 활동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 현재의 필요한 유산들입니다. 아미동 비석 필요한 주거지, 또 하이라 기지, 오암동 소망 필요한 주거지 제1부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임시중앙청, 부산 임시소중앙청사 이건 석당박물관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석당박물관 옆에 있는 국제관이 지금 허물어졌지만 거기가 최초에 이제 우리 필요한 시절에 중앙청 역할을 했던 국회의 사당이었고 등등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의 기록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등재 신청에 대한 기준들을 만들어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2년, 103년 정도 됐습니다. 최초의 서울과 부산이 동일하게 만들어졌고 있는데 부산만큼 이렇게 유지되는 곳이 없는데 이게 사적으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꾸 좀 국가유산청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결되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아울러 저희들은 부산의 어떤 정신을 일깨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구자들의 어떤 발자취들 해서 부산학을 일깨웠던 선구자들의 모습들도 있고요. 부산의 여러 가지 맛집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지역의 언론 등을 통해서 지역의 중요성들, 지역학의 중요성들을 저희들이 그동안 만들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면 실적 연구를 많이 했고 학제 연구 기반을 만들었고 부산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공간과 사회적 관계의 중청성들을 많이 탐구해 왔다. 그리고 고유 미래 비전 구상 및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들을 이끌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부산 뭐 문화의 비전을 만든다든지 부산 발전의 어떤 중장기적 계획을 만든다 할 때 앞에 배경이 되고 기초가 되고 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근거를 만드는 것들이 바로 부산학에서부터 출발해 왔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부산의 과제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아까 이제 아카이브도 여기 하나의 저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은 발신하고 같이 노력하고 이런 자리에서 같이 공유하고 이끌어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저희들 아까 정책 인문에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부산학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훈고적이고 이런 어떤 기록적인 어떤 측면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 부산의 어떤 발전의 근거로서 작동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부산학 개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 대학에 공동 연구 과제를 만들고 공동 교양 과정을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공동 학점제를 운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구시가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의 어떤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들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양심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은 김석준 교수가 교육감으로 있을 시절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학을 활용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해서 제대로 같이 작업한 게 중학교 사회과 교과로 만들어서 한 게 부산의 재발견이라는 걸 통해서 직접 현장을 참여해서 부산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같이 교재를 만들어서 활용했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역에 넓혀갈 수 있는 하나의 모습들이고요. 지역의 주체나 정체성 발굴이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아쉬운 것들이 이겁니다. 젊은 연구자들 발굴 육성해야 되는데 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화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위한 교재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보면 대부분 원로급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대중화 작업, 연구자를 발굴하는 분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꾸준히 저희들이 아카이브 구축 작업에 대한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부산 도서관에서 이 작업들을 시작했고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갖추어 가야 된다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연구원에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모든 기록은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기록 관리가 필요한 부산 도서관으로 이관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도 좀 참여를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지역학의 방향.
그래서 뭐 요 얘기는 지역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 일본의 뭐 마루타 하지메가 얘기했던 거지만요. 동질화되어가는 속에서 지역의 특성을 찾지 못하면 지역은 죽음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의 본질, 우리가 지방의 시대 지역적 발전을 얘기하는데 그 지역 발전이나 지방 시대에 있던 가장 큰 뿌리는 지역학입니다. 지역을 바로 알고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자주 뭐 이렇게 발표나 이런 데 가면 이 얘기를 합니다. 인구 소멸과 지역 생존 전략을 해야 하는데 인구 감소가 지역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숫자의 감소이지만 지역의 정신이 죽었을 때는 오히려 지역은 사라지는 것들은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수도권화되어 가고 서울화되어 가고 문화적인 동질성을 갖춰가기 시작하면 지역은 인구의 감소가 오기 전에 이미 지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힘, 정체성과 다양성을 갖춘 지역의 어떤 요체나 이것이 없다 그러면 지역 생존의 어떤 전략은 무너질 것이고요. 인구 소멸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 밑에 있는 2001년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을 하면서 10년도에 비중국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문화 다양성의 어떤 보루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스크린 커트 제도였습니다.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제법에서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게 유네스코의 판정이었고 한국 문화, 우리 그게 뭐냐면 외국의 수입에 들어오는 영화의 수만큼 한국 영화를 찍도록 한 의무화시켰던 스크린 커트제였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고 그건 지켜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K컬처가 더 많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죠. 그것이 지켜가는 하나의 힘이었고 정체성이나 다양성을 만들어가는 요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들입니다. 이게 지역을 만들어가는 문화적인 어떤 힘이고 정체성의 어떤 지역학의 방향성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지역학의 방향은 회고적 지역학에서 미래지향적 지역학으로 가야 되겠다. 과거로 돌아가서 가는 것들. 그래서 제가 시사편찬실 이런 데도 가면 요즘 시사편찬 너무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약을 한 게 10년 전에 협약을 한 게 조선시대 이후는 넘어오지 마라 그랬는데 자꾸 넘어와. 지금 45년 오늘 어제는 물질과 뭐로 본 뭐 부산 이렇게 해서 또 70, 80년까지 넘어와서 와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했던 버스 이야기를 주제로 넣어가지고 또 발표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넘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시에서 돈 안 줍니다. 또 중복된다 그럽니다.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서 더욱더 미래지향적 쪽으로 가야 되겠다. 연구자 중심의 지역학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할 거다. 공동체 참여형 지역학으로 가자. 제가 우리 조선통신사 사업을 이렇게 쭉 몇십 년 지켜보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조선통신사 연구는 학자만 합니다. 이제 그 학자들도 사라졌습니다. 박희진 교수는 은퇴 다 하시고 이제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일본만 넘어가더라도 일본에는 각 지역별로 시민 연구 모임이 2~3개씩 있습니다. 지금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들고 나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마을에 이런 것들이 발견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던데요. 하면서 계속 그 시민 모임들에서 연구를 해갑니다. 자, 독자적으로. 이게 공동체 지향적인 참여형 지역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뿌리를 자기네들이 찾아서 어떻게 교류를 해갖고 지역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시민 연구자들이 포럼을 만들어서 합니다. 이런 게 보통 한 2~3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곳곳마다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나 이제 학술 지향적인 어떤 지역학을 좀 넘어서서 지역 문제 해결에 좀 실천적 지역학으로 갔으면 좋겠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방향성들을 좀 찾아가고 지역학이 또는 인문학이 조금은 지역에 쓰임새가 있다라고 해야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좀 실천적인 어떤 모습들을 갖춰가는 것들이 필요한 그런 지역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드리고요. 나중에 토론에서 이런 논의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